자, 포항이동고등학교 심화영어 선택자 학생 여러분, 이제 5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69페이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69페이지 20번 할 차례고요. 미니 테스트의 1번, 미니 테스트 1회 20번입니다. 조금 전 강의에서 그러니까 강의 4번 우리가 레슨 4에서 19번까지 풀이를 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개인 태블릿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19번을 설명을 충분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학한 후에 따로 순서 배열 파트가 왔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20번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순서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바로 글로 가보겠습니다. 자, 순서별 문제는 여러분 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팁이 있냐면요. 그 이제 내가 방금 읽은 문단이 있으면 그 읽은 문단 다음에 뭐가 와야 될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면 너무 어렵고요. 어, 내가 방금 전에 읽은 거랑 그 바로 뒤에 얘가 올 수 없는 이유, 얘가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면은 이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걸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네요. To begin understanding how some clays can be more medicinally effective than others. 자, 비교급이 써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뭐를 이해하냐면은 어떤 종류의 흙이 조금 더 의료적으로 효과적인가 다른 것보다. We have to look at where they are mined.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Effective than others하고 끊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흙이 의료적으로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가, 어떤 종류의 흙이 우리 몸에 더 좋은가를 따져보려면 우리가 걔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그런 뭔가 흙을 가지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바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A로 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바로 A로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방식으로 가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럼 가볼게. A. Other clays. 다른 종류의 흙은 are known as secondary or transported deposit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러분, 다른 종류의 흙이 오려고 하면은 그 전에 무슨 종류의 흙이 나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바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흙이 의료적으로 좀 더 좋은가는 어디에 묻혀 있느냐 따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묻혀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이득을 주는 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B로 그럼 바로 가야 되는가? A가 아니야? 그럼 B로 시작하나? B로 딱 갔더니 자, ultimately라고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it is often found that these depos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디파짓은요 은행에서 얘기했을 때는 예치금 그러니까 미리 예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넣어둔다 보증금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보증금 어떤 의미예요? 미리 심어둔다라는 거죠. 디파짓은 여기서 명사로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광물. 우리가 흙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광물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시문에는 여기 복수의 광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B로 시작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이제 첫 번째 첫 단추를 끼웠네요. 우리가 무조건 제시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될 확률이 높다? C번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B를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B에 자, 궁극적으로 이러한 광물들은 그렇죠? 이러한 광물들은 발견되는데 less pure 덜 순수하대요. than 더 뭐보다냐 하면은 primary clays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볼게. 이러한 광물들이 이 앞에 어딘가에 나와야 돼요. 맞죠? 그리고 primary clays라는 애도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C로 가볼게요. 자, it is recognized that the better quality, 더 질 좋은 클레이는 여러분, 질 좋은 클레이는 아까 제시문에 뭐랑 연결됩니까? 의료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이라는 말하고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질 좋은 클레이는 우리가 what are known as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요. primary deposit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C가 무조건 B보다는 앞에 와야 되는 게 증명이 되죠. 왜 그렇죠? 여기 B에 뭐라 그랬어? primary clay가 나오잖아. 근데 primary clay를 처음 소개해 주는 곳이 C야.
그러면 C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B 또는 A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순서별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이러한 설명문 종류가 나왔을 때는요. 글 자체를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지 마세요. 순서만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또는 레지듀얼 디파짓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순서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프라이머리 또는 residual 디파짓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것만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these are clays which are found where they were initially deposited after a volcanic eruption. 그러니까 화산 폭발 이후에 묻혀 있는 흙을 갖다가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얘들은 좋다. 건강에 좋다. 자, 그다음 B로 가야 되는지 C로 가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C에서는 프라이머리 클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교적 질 좋은 흙에 대한 소개가 나왔어. 그다음 B로 가야 되는지 A로 가는지만 고르면 이제 끝나는 거야. 자, B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it is often found that these deposit 이러한 디파짓들이 근데 아까 이 디파짓이 프라이머리 클레이랑 같은 거라 그랬어 다른 거라 그랬어 다르니까 비교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C 다음 바로 B로는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A로 가서 다른 종류의 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럼 A에 프라이머리 클레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종류의 흙이 나오는가 가보겠습니다. Other clays 나오죠. 또 다른 종류의 흙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secondary or transported deposit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얘들은 이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se clays 이런 종류들은 광맥인데 which have moved from 옮겨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는 지질학에 관심이 전혀 없더라도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네. 맞죠? 왜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자, 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흙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더 좋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묻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C번에 갔더니 좋은 흙은 프라이머리한 거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가 있는데 걔들은 옮겨진 거야. 세컨더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C, A, B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그 수능 영어 지문을 풀 때 내가 이 지문을 다 이해하고 이 내용까지 완벽하게 내가 다 마스터해야지만 이 영어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 가서 보면요. 이 지문들이 온 수준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대학 수준의 지문이라든지 영어 원서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답을 고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꼭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2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요. 문장 삽입, 내용 삽입 문제인데요. 글 자체가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글 자체가 좋은 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지가 굉장히 뻔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면 검토팀에서 아마 빠꾸를 먹었을 겁니다.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선생님 말을 믿고 그냥 따르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이 특정 기간 이런 거 의미 없죠? 그렇죠? 다 집어치우고 볼게. they 그들은요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they가 나왔으니까 그쵸 여기 앞에 이 they의 대상이 되는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They document that children exposed to a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노출된 아이들은 말이야 not only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건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not only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ut also B가 있으면요. 이거는 여러분 뜻은 다 아실 거야. 그치?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거 뜻은 다 아는데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요. 이 A에는 우리가 old information이 나와 있고요. B에는 new information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해보죠. 포항 이동고등학교는 포항 이동에 있고 이게 첫 번째 정보고요. 두 번째는 남녀공학학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다 포항 이동고등학교니까 포항 이동고등학교 이동에 있는 줄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동에 있고란 말을 집어넣고 남녀공학이다란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기 not only와 but also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 A 위치에 나와 있는 말은 이미 이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할 이 문장 앞에
권위적인 부모님 아래서 자란 학생들은 성적이 좋다는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위치를 집어넣는데 not only A but also B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 전체에서 뭐를 찾아주시면 되냐면은 권위적인 부모님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딱 찾고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끝나는 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권위적인 뭐 성적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higher grade란 말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도 보면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지?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 컨펌 해주고 있어. 4번에 가니까 또 뭐가 나오나요? beyond school performance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 4번에 걸쳐서 전부 다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in addition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왜 별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 이 뒤에 있는 얘기가 나오면은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뒷문장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5번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은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기에는 글감이 별로다. 네, 출제를 잘못했다. 아시겠죠? 이거 문제를 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글감 자체가 출제되기는 어렵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이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접속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Furthermore, 게다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there is open disagreement가 있어. 그렇죠? About the degree of risk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chemical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 핵심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고르셔야 될까요? 이거 골라야 돼요. disagreement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농약이에요, 여러분. 농업에 사용하는 케미컬이니까 약품이니까 농약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그 정도는 사람들마다 디스어그리먼트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뒤에 게다가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야기의 소재가 달라지든지 전개 방식이 달라지든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디스어그리먼트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사람마다 그 농약의 위험성을 감지하는 그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죠? 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글의 소재는 농약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 농약의 위험성을 감지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뒤에 나와줘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many agricultural chemicals, 농약은 have long been known to have toxic effect when improperly handled, stored or appli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잘못 사용하거나 취급하거나 저장해 놓으면은 위험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다. 자, it is clear that neither manufacturers nor producer intended or wanted these consequences.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드는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결과를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이거를 제조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제조사나 또는 이거를 만드는 개발자들도 이런 결과를 원치는 않아요. And 그리고 both group have made effort 두 집단 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To mitigate and control. mitigate는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mitigate and control unintended consequences. 그러니까 농약 만드는 회사가 농약 때문에 나쁜 결과, 위험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고 그걸 줄이기 위해 당연히 노력을 한다.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unintended consequences.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of agricultural chemicals가 pose ethical problems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risk of an unwanted event entir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다, 그렇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2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냥 농약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농약 제조업체나 농약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나와 있고 2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농약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어디? The risk란 말이 그쪽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왜? 완전히 이걸 제거할 수 없으니까라고 시작하는데 3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Some individuals 몇몇 사람들은 express far greater concern about exposure to pesticides, 살충제입니다. than others.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이 살충제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살충제에 대한 노출에 더 많이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 이 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디스어그리먼트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자, 4번. Producers, scientists, and chemical manufacturers thus face the problem of managing concerns for unwanted effect, even when the empirical은 실제적인 뭐 이런 말이에요. Empirical evidence for such effects is scant, controversial, and even non-toxic, non-existent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뭐라 그러지? 이 글에서 우리가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 핵심 단서가 이거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네, 글감은 뭐 괜찮은데요. 글의 전개 방식 자체가 뭐 그렇게 뛰어나서 막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그런 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3번입니다. 요건 선생님 좀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봅시다. 23번 내용 요약 문제입니다. 선생님 내용 요약 문제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지필고사 시험에는 내용 요약 문제를 많이 냅니다. 왜냐면 내용 요약 문제야말로 빈칸이 2개니까 그죠? 추론하기 딱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4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실상 잘 못 푸는 이유는 문제 자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뒤에 5문제의 장문 독해가 있거든요. 그 장문 독해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데 이거 맞추면 10점이란 말이야. 근데 23번은 풀어도 못 맞출 것 같은 기분이 막 그러니까 40번 문제죠. 얘가 실제로는 4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두고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푸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내용 요약 문제 어떻게 하면 잘 푸느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큰 글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작은 글이 있는데 이 작은 글이 이거를 요약해 놓은 거래요. 요약해 놓은 거. 근데 딱 2개의 단어만 내가 비울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에 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밑에 걸 B라고 해봅시다. A를 보아서 B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B를 먼저 보고 A를 푸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걸 보는 게 더 쉽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A 부분, 이 큰 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뭐에 대한 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그냥 생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얘를 먼저 보시잖아? 그러면 최소한 한 문장 안에 주인공이 뭔지 딱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죠? 이 큰 글을 읽어가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용 요약은 첫 번째 팁,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요약문 먼저 읽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팁. A와 B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A와 B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빈칸 A와 B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 A와 B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 특히 바로 앞, 뒤, 어휘와 함께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글을 다 읽어봤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 A에 들어가는 말하고 B에 들어가는 말만 찾으면 돼. 근데 A에 들어갈 말은 뒤에 이유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쳐야 될 건 무슨 이유인지를 찾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B는 뭐냐 하면요. B는 뭐냐 하면 이 불일치거든요. 조화롭지 않음. 그렇죠? 부조화. 부조화를 thereby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 다음에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찾으면 이 글 끝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찾으면 돼. 이 글에서. 자, the above study. 선생님이 이 밑에 거를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The above study.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은 무슨 글이야? 실험 글이야. 실험 글은 suggest 하는데 that when people perform a behavior that goes against their attitude. 그럼 몇 가지 보니까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자신의 소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야 될 거는 사람들이 자기 소신과 반대 행동을 하는데 왜 하는데를 여러분들이 일단 찾아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they are more likely to undergo an attitude change.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네 소신과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한대. 그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부조화를 이렇게 한대. B 하게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을 읽기 전에 이미 이 글의 내용을 지금 다 가지고 왔어.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소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건데 그걸 왜 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부조화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찾으면 돼. 왜 하는지, 부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찾으면 돼. 왜 하는지. 이거 왜 하는지랑 같은 말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부조화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볼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색 할까? 주황색 볼게. 빈칸 문제는 빈칸 앞 뒤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 글에서 어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지 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 다시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A가 위치가 보니까 삐리리한 이유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왜 하는 데를 찾아야 돼, 이 글에서. 그렇지? 첫 번째야. 그게 왜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이게 A에 들어가야 돼. 맞지?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행동이 변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조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데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하는 데가 B에 들어갈 말인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이거 두 개만 찾는다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 자, 이너 스터디 연구에서 자 Participants first had to perform a series of very lengthy, extremely tedious task를 했다. 아주 지루한 실험을 했는데 Afterward, they were asked to tell the next participant that the task they would do were actually really interesting. 되게 재미없고 tedious 재미없는 과제를 했는데 다음 사람한테 재밌었다고 뻥을 쳐야 된대. 뻥을 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여기 써 있잖아. Behavior that goes against their attitude. 그렇죠? 이거 한다 그랬어. 그럼 우리는 뭐 중에다 그랬어? A 들어가면 왜 하는지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왜 하는지 가볼게. The idea was to create in each participant to dissonant cognition that on the other hand they had disliked the experiment, but on the other hand they had told another person that they enjoyed it. In addition, half of the participants were given $20 for compliance with a lying request, and the other half, 뭐냐 이거? 미거네요. 이거 사소하다는 뜻이죠. 미거. 어다알로 다음 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the idea 여기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The idea here was that those in the $1 그룹은 1달러 받고 거짓말한 그룹은 would experience a higher level of cognitive dissonance. 어떤 인지적인 어떤 부조화를 어떻게 한다 그랬지 밑에서 부조화를 발견했는데 1달러 그룹이 누구보다냐면 20달러 그룹보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They had insufficient 충분치 않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여러분 A에 들어갈 말은 뭔데? 충분치 않은 돈이야. 그죠? 그럼 4번, 5번 둘 중에 하나 답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충분치 않은 보상을 받은 그룹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행동을 바꾼다 그랬어? 여기 있네. 그지? 체인지 한다 그랬어. 그럼 우리는 이거 바꿔가지고 어떻게 아까 밑에 요약문을 정리해 봤을 땐 이걸 바꿔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Would change their attitude to enjoying or 어떻게 바꿔?
좋아하는 걸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걸로 바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re-establish consonant, 어떤 일치함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이 B에 들어가야 돼. 부조화를 어떻게 일치화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다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봐. 자, 이거는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거짓말. 되게 재미없는 걸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거짓말을 시키는데, 거짓말 재미없는 걸 했는데 다음 사람한테 하고 되게 재밌으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1달러 준 거짓말할 대가로 1달러 준 사람들이 있고 20달러 준 사람들이 있어. 1달러 받고 거짓말한 사람들은 20달러 받고 거짓말한 사람들보다 어때? 보상이 충분해, 충분치 않아? 보상이 상대적으로 insufficient, 부족하지. 그지? 그러면 1달러 받고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20달러 받고 거짓말한 사람들보다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를 하냐면은 합리화를 한다는 거야. 합리화. 어?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돈 부족한데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냥 이거 재밌다고 생각하자. 이거 내가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한다고 생각하자라고 태도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야. 정신 승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enjoying or liking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이 행동은 왜 그렇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 부조화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좀 부족한데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을 없애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보호 기제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아까 팁을 2가지 드렸는데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 선택지를 넣어보는 것도 한 가지 답입니다. 지금 여기는 밑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선택지 있잖아요. 선택지. 그러면은 선택지 종류가 뭐 2개, 3개씩 묶이거나 3개, 2개씩 묶이거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보면은, 넣어서 말이 되는 게 뭔지 보면은 이 글의 요지가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는 것을 선생님이 추천한다. 3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3가지 팁, 순서별로 문제 맞추는 3가지 팁. 첫 번째 뭐였죠? 요약문을 먼저 읽어라. 그죠? 두 번째, 요약문에 있는 빈칸 A와 B를 중심으로 요약문을 재구조화해서 글을 읽으면 훨씬 쉽다. 그죠? 세 번째 뭐다? 선택지를 한번 미리 넣어봐라. 그것도 괜찮다. 그죠?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과 25번 한 문제죠, 그렇죠? 이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글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그 환경과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여러분 지금 2문단이죠, 그렇죠? 2문단인데 무조건 2문단이 같은 내용이라면 이렇게 문단을 구분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문단에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2문단의 차이점을 빨리 파악하는 게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문단, 이 첫 번째 문단은요, P입니다. P. 프라블럼 파트예요. 프라블럼 파트. 앞쪽에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파트가 나올까요? 이거는 S. 솔루션 파트입니다. 솔루션 파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구조를 우리가 프라블럼에서 솔루션으로 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라블럼에서 솔루션으로 가는 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목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프라블럼이랑 솔루션이 맞는지, 프라블럼과 솔루션이 맞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The ace in the hole for the inevitability of the end of animal farming is the incredible inefficiency of making meat, dairy, and eggs for animal. 이렇게 from animal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좀 헷갈리는데요. 자, 비장의 무기라고 돼 있네요. 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비장의 무기. For inevitability. 불가피하다. 불가피성. Of the end of the animal farming. 우리가 짐승을 키우는 거, 가축 사육의 불가피함에 있어서 비장의 무기로 우리가 써먹는 것이 뭐냐면은 증가되고 있는 고기 또는 dairy, 이건 유제품입니다. 그리고 계란 같은 거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성을 우리가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뒷문장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설명해 볼게요. 자, farmed animal, 농장에서 키워지는 가축들은 consume calories and nutrients from plant and they use that energy to do a lot more than produces meat, dairy and eggs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한 3g 정도 있다고 칩시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한 3g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3g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란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닭이 먹는 열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란을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란의 재료가 되는 걸 먹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아요? 이걸 먹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고기 100g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원은 실제로 소가 곡물을 뭐 1000g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을 키우는 게 과연 가성비가 좋냐? 괜찮냐? 환경에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hey have all the normal bodily functions like breathing, movement, and growing byproduct like hoops. 흡수는 말굽이라는 거고요. organ, 조직, hair 만들고 이렇다. This process means, 자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Farmed animal은 have calorie conversion ratio of, 자 10대 1보다 더 큰 비율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1g 만들려면은 곡물 10g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곡물 먹어라, 고기 먹지 말고, 이런 얘기거든요. 자, for every 10 calories of food we feed them, we get only about 1 calories of meat in return. 네,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And for every 10 grams of plant-based protein, we get at most 2 grams of animal-based protein.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10g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2g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가축 사육해가지고 환경 파괴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냐라고 프라블럼을 딱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 파트로 갑니다. 솔루션 보겠습니다. culinary 하면은 이제 음식 만드는 요식업계 뭐 이런 말인데요. Culinary professionals and food scientists are increasingly cutting this waste. 이러한 그 낭비를 줄이고 있는데, by taking the constituent of animal product directly from plant and assembling them into the 뭐죠? architectures of meat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식물에서 바로 가져오면 가성비 좋아지죠. 그러면은 식물을 고기가 먹어가지고 고기가 커져서 그 고기를 먹는 것보다 식물에서 바로 가지고 오면 좋죠. 그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은 assembling them into the architectures of meat. 여러분, architectures of meat이라는 게 낯설게 들릴 건데 고기를 만든다라는 거, 고기 건축학.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세포 번식을 통해서 인공 고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They can also make cultured meat, 같은 말이죠, 그렇죠? Like the Memphis meat meatball. Real animal flesh, flesh이 살이라는 뜻입니다. 고기 살. Made by using cell cultures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포를 이제 키워가지고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고기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이렇게 있잖아. 돼지다. 돼지야. 돼지를 잡아가지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고기 세포가 있으면 그 고기 세포를 그냥 배양해서 키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는 이 돼지는 풀을 엄청나게 먹어야 되잖아. 돼지가 풀 먹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곡물을 먹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죽어가지고 고기로 하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그냥 고기 세포 번식을 통해서 고기를 만들면 이 과정, 낭비의 과정이 줄어들게 되잖아. 그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o it is molecularly identical. 고기하고 완전히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그죠? 그래서 the efficiency of both these processes suggests that in the long run, 결과적으로 다음 줄이 어디야? Humanity will use its technological 이건 prowess라고 하는데 이건 용기 이런 뜻이거든요. prowess.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용감함, 도전함을 결국엔 인류가 사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먹게 될 고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고기죠. 인공고기. 그러니까 소를 직접 도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소고기의 세포를 가지고 그걸 배양해가지고 소고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고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온라인에서. 맨피스 미트볼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 to make meat을 고기를 만들고 유제품을 만들고 계란을 만드는데 directly without 뭐 없이냐면은 the economical process of raising and killing animal. 그러니까 이게 raising and killing animal이 여러분들 저 위에 나와 있는 farmed animal이 되겠죠. 그렇죠? 동물을 농장에서 키우는 그 과정에 삐리리함 없이던데 여기 있는 말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코노미컬한 경제적이라기 하기보다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코스트가 많이 들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wasteful process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 낭비가 심한 그 과정,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regardless of ethics. 또 그 뭐라고 윤리적인 문제도 없다는 거죠. 동물 가축을 막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써 있네요. To put it another way, a big reason we are going to see the end of animal farming. 우리가 이 animal farming의 끝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이유가 뭐냐면 is that it doesn't have to mean the end of meat. 고기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애니멀 파밍을 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빠이빠이다라는 거죠. 왜 인공 고기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는 프라블럼이고 여기는 솔루션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24번 문제를 보세요. 이 글을 주인공 여러분 프라블럼과 솔루션이 다 있을 때는 주인공은 프라블럼에 있을까요? 솔루션에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의 핵심 주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죠. 고기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5번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이거 주인공 테크놀로지고 테크놀로지죠. A solution for the problem.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 그렇죠? of animal farming이 되겠고요. 5번이 답이 되겠고 25번은 아까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문제를 다 풀이했고요. 지금 몇 가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항상 피드백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잘 안 남겨요. 그 단톡방에 40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좀 부끄러운지 뭐 질문도 안 하고 막 피드백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없으면 내 강의가 너무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도를 막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피드백 부담스러우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줘도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단어 숙제 열심히 할 것. 계약 즉시 등교가 되는 시점 즉시 시험 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미니 테스트 또 열심히 미니 테스트 2랑 3도 여러분들이 잘 푸시고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진도를 차곡차곡 나갈 겁니다. 6강부터 지금 이게 5강이고요. 6강부터는 앞에서부터 제일 앞에 1강에서부터 뒤로 쭉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다. 그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은 강의를 선생님은 막 찍습니다. 선생님은 강의를 막 찍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도에 맞춰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내일 우리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3월 30일인데요. 우리가 아마 3월 31일 날에 그 계약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도에서 여러분들도 그 문자로 설문조사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약을 하는 것이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온라인 수업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선생님은 강의는 계속 찍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단어 숙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수행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그 영어 기사를 지금 가지고 수행평가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보시고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야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숙제가 많은지를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숙제는 무슨 숙제냐 하면은 다른 과목 숙제가 많은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른 과목 지금 리로스쿨에 등록된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양이 엄청 많으면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지금 당장 할 생각이 없어요. 계약하고 나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가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수행평가 yes인지 아니면 no인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yes다 그러면 선생님은 과제를 던져줄 거고 여러분들이 과제 한 걸 리로스쿨에서 받아가지고 생활기록부를 바로 써버릴 거고요. 만약에 수행평가 지금 하면 안 된다. 다른 과목 수행평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계약한 후에 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질문은 톡방에서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강의 많이 올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진도대로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